왕좌의 게임은 비단 서양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고요한 처마선이 아름다운 조선의 궁궐.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사적인 공간인 왕실의 침전 안에서도 차가운 권력의 칼날은 가장 가까운 혈육을 향하고는 했습니다. 그 거대한 비극의 중심에는 언제나 왕비와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서로에게 칼을 겨누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위대한 왕들의 업적 뒤에 가려진 왕실 내부의 치열한 암투는 상상 이상으로 잔혹한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숨겨진 진실의 문을 지금 열어봅니다. 피바람의 시작은 너무도 어린 왕의 즉위식에서부터 예고되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의 넓은 월대 위, 앳된 얼굴의 단종이 용상에 앉아 있습니다. 너무 커서 몸에 맞지 않는 붉은 용포는 마치 그의 위태로운 미래를 암시하는 듯했죠. 그를 바라보는 숙부, 수양대군의 눈빛에는 야심과 냉혹함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칼날은 조카를 향했습니다. 계유정난의 그날 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김종서를 비롯한 충신들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왕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왕권을 지키기에는 너무 어렸던 단종,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던 정순왕후 송씨의 운명은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순간 왕실 여성의 삶은 이토록 무력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결국 단종은 왕위를 빼앗기고 머나먼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작은 배 위에서 단종은 멀어지는 궁궐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홀로 남겨진 정순왕후 송씨는 하루아침에 대비해서 노산군 부인으로 강등되었고 곧이어 서인으로 폐위되어 궁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대문 박초가집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면서도 매일 아침 동쪽 영월을 향해 절을 하며 남편의 안녕을 빌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국모였던 그녀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저 남편을 그리워하는 한 여인만이 남았을 뿐이었죠. 이는 왕위가 찬탈되는 과정에서 기존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왕비가 얼마나 철저하게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첫 사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번에는 왕비 자신의 야망이 궁궐의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중종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뒤를 이어 인종이 즉위했지만 그의 건강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인종의 계모이자 어린 경원대군, 훗날의 명종을 낳은 문정왕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종이 즉위 8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하자 12살의 어린 아들 명종을 왕위에 앉히고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전의 옥좌 뒤에 놓인 발 뒤에서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는 모든 조정을 압도했습니다. 어린 명종은 그저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죠. 문정왕후의 권력은 그녀의 남동생 윤원영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윤원영은 누이의 권력을 등에 업고 조정의 실세로 군림하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가차없이 제거해 나갔습니다. 궁궐 복도를 거니는 그의 발걸음 소리에 수많은 신하들이
고개를 숙여야만 했죠. 인종의 외척이었던 대윤 세력은 을사사화를 통해 완전히 몰락했고 소윤 세력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종의 죽음을 둘러싼 독살설이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문정왕후가 아들의 왕위를 위해 병약한 인종에게 독이 든 떡을 건넸다는 소문은 비록 진위는 알 수 없으나 당시 궁궐 내의 살벌한 분위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전 왕비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 사이에서 문정왕후는 냉혹한 권력의 화신이 되어 피해 숙청을 이끌었던 겁니다.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곧 권력이 되는 궁궐 안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숙종시대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본래 평범한 궁녀였던 장희빈은 숙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아들, 즉 미래의 경종을 낳았습니다. 세자의 어머니가 되자 그녀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고 마침내 아들이 없는 인현왕후를 밀어내고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숙종의 침전에서는 밤늦도록 왕비 교체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왕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대례복을 입고 교태전에 입성하는 장희빈의 모습 뒤편으로 폐위된 인현왕후는 눈물을 삼키며 사가로 쓸쓸히 쫓겨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의 권세가 강해질수록 그녀를 견제하는 세력 또한 커져만 갔죠. 궁궐의 나인들은 은밀히 편을 갈라 서로를 감시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숱한 모함과 음해가 오고 갔습니다. 결국 숙종의 마음은 다시 인현왕후에게로 향했고 장희빈은 왕비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져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인현왕후가 복위하여 다시 궁으로 돌아오던 날, 백성들은 환호했지만 장희빈의 처소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불안했던 것은 바로 세자였습니다. 어머니의 지위가 오르내릴 때마다 세자의 정치적 입지 또한 흔들렸고 그는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죠. 왕자의 존재는 때로는 축복이 아닌 가장 치열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던 겁니다. 왕실의 비극은 때로 새로운 권력 투쟁이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조시대 뒤주 속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사도세자의 죽음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 이후 영조는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는데 그녀가 바로 훗날의 정순왕후 김씨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15살이었고 66살의 영조와는 무려 51살의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국모의 자리에 오른 그녀의 뒤에는 당대 최고의 세도 가문인 노론 경주 김씨 세력이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회합을 통해 어린 왕비를 내세워 왕실 권력을 장악하고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를 견제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순왕후는 비록 어렸지만 매우 총명하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노론의 든든한 지지를 바탕으로 궁궐 내에서 서서히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늙은 영조의 고뇌와 슬픔 곁에서 그녀는 차가운 계산을 통해 미래의 권력 구도를 그리고 있었던 거죠.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이 만들어낸 권력의 공백을 새로운 왕비와 그녀의 외척 세력이 파고들며 왕실의 정치 지형은 또 한 번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왕실의 권력 투쟁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비극을 딛고 또 다른 암투의 씨앗을 틔우며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조선 왕실의 가장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진 이 싸움들은 단순한 암투를 넘어 왕조의 흥망성쇠와 백성의 삶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거대한 정치 드라마였던 셈입니다. 결국 권력이란 무엇이기에 이토록 가까운 혈육마저 서로를 겨누게 만들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궁궐담장 박백성들의 삶을 뒤흔들었던 또 다른 사건들로 찾아뵙겠습니다.